그래서 그 인연을 말씀드리면 문은수 이사님이 그 로타리 코디네이터로 임명이 되셨을 때 저하고 저희 계시는 우리 김종월 총재님하고 몇 분을 ARC로 발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김종월 총재님을 선배 ARC로 모시고 3년간 함께 활동하면서 문 이사님의 그동안 해오신 일, 또 포부 이런 것들을 많이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이게 아무나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하셨고 앞으로도 하실 분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런 인연으로 또 울산에서 함께 만나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특히 한시준 의장님을 비롯한 어른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해마다 불러주셔서 울산에 올 때마다 제가 군대 생활 군의관 3년 할 때 1년을 양산군 상북면 석계리에서 살았고 2년을 무거동의 산호아파트에서 살았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아시는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울산에만 오면 고향에 온 그런 기분입니다. 거기다 또 한 가지는 제가 백신 맞았거든요. 이게 마스크 좀 벗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차기 총재 트레이닝 리더를 하면서 정종관 총재님과 재작년에 그리고 작년에 우리 정종훈 총재님과 함께 샌디에고에서 함께 공부했던 그런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저한테는 운이 좋게도 우리 이선건 총재님하고도 5일 동안 제주도에서 함께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세 분 다 정종관 총재님, 정종희 총재님 그리고 우리 이선건 총재님 모두 다 눈에 띄는 훌륭한 차기 총재들이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만큼 두 분 총재님들이 엄청난 큰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이선건 총재님 임기에도 정말 큰일을 할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19명 중에 차기 총재님 중에서 모범생이셨고 정말 많은 아이디어도 갖고 있고 열정도 갖고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아마 차기에도 정말 큰일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선건 총재님과 함께 쉐이커 메타 회장님의 메시지를 합쳐서 열흘 동안 모여서 5일간 공부하고 또 따로 흩어져서 온라인으로 5일간 10일간 공부한 내용이 있는데 그 10일간 공부한 내용을 요약해서 한 4, 50분 동안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 불 좀 꺼주시겠습니까? 앞에 불을. 요것도 다 꺼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쉐이커 메타 회장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 승목 이선건 총재님과 함께 봉사의 삶의 변화를이라는 테마를 주제로 21, 22년도에 우리 3721 지구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는 많이 안 계시지만 8개 방에 모여서 나뉘어져서 다 보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지난번에 있었던 얘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티구팀 연수회나 패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쉐이커 메타 회장님이 처음에 인사를 시작하실 때 이런 말씀하신 걸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은 무보고 나는 쉐이커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얘기를 시작하시거든요. 그 말뜻이 뭐냐면 쉐이커라는 말은 미국식 표현이고 영어로 된 글을 그대로 읽으면 샤카르입니다. 샤카르라는 이름을 쉐이커라고 바꾼 이유가 미국 속담에 무버즈 앤 쉐이커즈라는 속담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무버즈 움직이고 쉐이커즈 흔드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말하자면 세상을 리드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란 뜻으로서 무버즈 앤 쉐이커즈라는 그런 말하자면 수거가 있는데 그래서 당신이 쉐이커고 여러분은 무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고 세상을 움직여 나갈 그런 사람들이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혹시 들을 기회가 또 있으시면 그런 얘기를 꼭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쉐이커고 여러분은 무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뜻이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이선건 총재님과 함께 국제협의회를 열흘 동안 온라인으로 했던 얘기들을 축약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국제협의회는 그 샌디에고에서 할 때도 마찬가지로 깃발 행진부터 시작합니다. 거기에 우리 태극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협의회 모더레이터이신 우리 윤상구 재단이사님이 개막 선언을 하십니다. 이 모더레이터라는 제도가 말하자면 이 큰 엄청나게 큰 그 행사를 주관하는 그 초청자가 아니고 실무 책임자란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모더레이터를 누가 결정하냐면 차기 로타리 회장이 나와 같이 일할 사람을 결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쉐이커 메터 회장이 지명이 되시자마자 우리 윤상구 재단 이사님을 모더레이터로 결정을 하신 겁니다. 이게 그 로타리 회장이 되는데 여러 가지 몇 가지 필요 충분 조건들이 있는데, 첫째는 국제 로타리 이사, 그다음에 재단 이사, 그리고 국제 로타리 회장의 에이드, 그리고 이 모더레이터, 이 네 개 중에 적어도 2개 내지 3개 정도를 갖추면 국제 로타리 회장의 후보로서 이제 부상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 윤상구 재단 이사님이 이사도 했고 재단 이사는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재단 이사뿐만 아니라 부이사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더레이터까지 했기 때문에 아주 유력한 차기 로타리 회장 후보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하셔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나눌 것이냐 하면 우리 전략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로타리가 실천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에 대한 캠페인에 대해서, 그리고 로타리 재단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비전 선언문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다 함께 힘을 합하여, 이런 시작되는 비전 선언문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핵심 전략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영향력을 강화시키자, 영역을 넓히자, 참여 수준을 높이자, 적응력을 강화하자, 이 네 가지 그 핵심 전략 계획이라는 것이 마크 멀로우니 회장님 임기부터 5년간 지속되는, 말하자면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크 멀로우니 회장부터 시작해서 홀거 크낙 현 회장님, 그리고 쉐이커 메타 차기 회장님, 그리고 제니퍼 존스 차차기 회장님, 그리고 아직 결정되지 않은 차차차기 회장님 임기까지 똑같이 요 말들을 계속 듣고 계속 생각하실 기회가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홀거 크낙 회장님이 오셔서 이 네 가지 표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 가지 표준이야말로 우리 스스로 자아 성찰을 할 수 있고, 스스로에게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내가 잘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게 로타리가 우리 봉사하자고 얘기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이렇게 4A 테스트라든지 뭐 핵심 가치라든지 이런 중요한 덕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강조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단순한 봉사를 위한 봉사단체가 아니라 봉사를 통해서 나 스스로 발전하고 나를 또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철학적인 그런 명제를 주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핵심 가치에 대해서 봉사, 친교, 다양성, 정직, 그리고 리더십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리고 이번에 새로 다양성, 공정성, 포용이라는 새로운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고 타스크팀을 출범시켰다고 하셨습니다. DEI라고 약자로 표현되는 다양성, 공정성, 포용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얘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당장 우리 사회도 이 공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화두로 대두하고 있는지를 알면, 세상이 바뀌고 변하면서 로타리가 계속 그 변하는 핵심 가치에 대해서 고민하고 해답을 내놓고 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어디선가 누구에게인가는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져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브린 스타일스 쉐이커 메타 장님의 에이드입니다. 저하고는 제가 RRFC 교육을 받으러 미국에 갔을 때 제 교육의 모더레이터, 제 선생님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국제대회나 뭐 세계대회 때 뵙고 인사를 드리면서 제가 당신 학생입니다 하고 인사를 했더니 저보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쉐이커 메타 회장님과 함께 셋이 사진 한 장 찍었습니다. 제가 너무 해벌쩍 웃고 있나요? 쉐이커 메타 회장님을 설명하시면서 이건 아마 많이 얘기 들으셨습니다. 들으셨을 겁니다. 봉사란 내가 세상에 점유하고 있는 공간에 대해서 월세를 내는 것이라고 하는 쉐이커 회장님의 그 철학이 나는 너무 좋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쉐이커 회장은 항상 혼자 일하지 않고 토론도 마다하지 않고 남의 말을 잘 귀담아 듣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자료로 내놓은 사진에 이 쉐이커 회장님은 인도 왕족의 옷을 입고 우리 쉐이커 회장님은 한국 왕의 옷을 입고 우리 윤상구 이사님은 인도 왕의 옷을 입고 사진 찍은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쉐이커 회장님이 윤상구 이사님을 그 모더레이터로 지정을 하면서 콜카타에 있는 당신 집에 초청해서 일주일 동안 그 같이 그 친교도 하고 로타리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이렇게 그 시장 구경도 하시는 사진을 자료로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쉐이커 회장님과 부인 배우자 라시 여사가 등장을 하십니다. 제가 셀카를 잘 못 찍어가지고 제가 찍은 사진인데 얼굴만 너무 크게 나왔습니다. 요 가운데 있는 친구가 메리라는 펜실베니아의 그 트레인 리더인데 문은수 이사님하고 그 로타리 코디네이터 동기입니다. 이분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얘기는 뭐냐면 이제 우리에게 1년의 시간이 있다. 이제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꿈을 꾸고 그 꿈을 비전으로 만들고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플랜을 세우고 그것을 성취한 다음에 영감을 얻어서 동기부여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이 성장하자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이선건 총재님, 동기 총재님들에게 여러분은 변화를 만드는 총재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이선건 총재님이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하실 말씀입니다. 이게 372일 지구의 변화를 만들자는 말씀을 하실 겁니다. 지난 17년간 국제 로타리는 120만 회원을 넘어서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을 17개월 동안에 나는 130만 회원을 만들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왜 12개월이 아니고 17개월이냐면 차기 총재 교육받을 때가 2월 달이었거든요. 2월부터 시작을 하라고 해서 17개월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버나드 쇼의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되지도 않을 일 가지고 뭐 이렇게 되려고 얘기하느냐고 남들이 비웃을 때 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꿈을 꾸면서 왜 안 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꿈은 22년 7월 1일까지 130만 명의 회원을 만드는 것이 내 꿈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each one bring one. 회원 누구나 한 명의 회원을 영입하자는 것이 우리 쉐이커 회장님의 꿈입니다. 그렇다면 왜 130만이나 되는 많은 회원이 필요하냐? 왜 성장을 해야 하느냐?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는 좋은 임차인이 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테마를 발표하십니다. 지난 116년간 봉사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켜 왔기 때문에 테마는 봉사로 삶의 변화를이다. 아주 단순하지만 정말 로타리 정신이 담뿍 들어있는 아주 좋은 테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난 다음에 임기가 끝났을 때 여러분 덕분에 세상이 조금 더 나아졌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봉사를 통해서 남도 돕지만 스스로의 삶도 바뀌었다는 것을 느끼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인도의 성인 디부카난다의 말을 인용하면서 네가 남을 도울 때 그 사람한테 나 고맙지 이렇게 절대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 보답할 기회를 당신이 주었으니 내가 고마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셨는데 요거는 조금 좀 설명의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좀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죠. 그게 인도의 그
사상을 조금 좀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인도의 힌두교 사상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인생을 100년 산다고 치고 인생을 4개의 단계로 나눕니다. 첫 번째 단계는 태어나서부터 25살까지 시기. 이 시기는 스스로의 인생에 빚을 지는 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이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선생님이 가르쳐주시고 선배가 이끌어 주어서 성인이 될 때까지 우리는 누구나 다 인생에 대해서 빚을 지고 있는 시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25살부터 50세까지는 그 빚을 갚는 시기입니다. 이제 사회에 나와서 세상을 위해서 일을 하고 그리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그 아이들을 키워서 그 훌륭한 성인이 되도록 뒷바라지 해주면서 내가 25년간 진 빚을 나머지 25년간 갚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종교적인 얘기인데 50세부터 75세까지는 이제 신에게 그 귀의를 하고 75세부터는 신에게 내 몸을 맡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끔 그 해외 토픽 같은데 저도 한두 번 본 것 같은데 장관 지내고 뭐 재벌 회사 회장님이 75세 생일을 맞으면 지팽이 하나 하고 밥주밥 하나만 들고 길을 나섭니다. 그래서 신에게 내 몸을 맡겼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밥 얻어 먹으면서 다니고 그러다가 그러면서 이제 말하자면 그 성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인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길거리에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인생이 힌두교의 사상이다. 이렇게 그것을 이해를 하면 이 말이 조금 이해가 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기부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봉사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겸손함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셰케메타 회장님이 이제 당신의 역점 사업을 얘기하시면서 여자 아이들을 힘을 실어주는 일을 하고 싶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문은수 이사님도 그 청년들을 위해서 블루문 드림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셰케메타 회장님도 여자 아이들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나중에 또 부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굉장히 좋아하셔서 RI 회장이 되면 원래 6대 초점 분야를 위해서 6번의 컨퍼런스를 여는데 이번에 환경 분야가 다시 포함이 됐거든요. 그래서 환경이 포함됐기 때문에 7차례의 회장 컨퍼런스를 여는데 첫 번째 컨퍼런스를 10월 초에 10월 4일 날 한국 경주에서 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방문하는 해외 컨퍼런스가 우리 한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지구마다 로타리 봉사의 날을 만들어서 로타리가 얼마나 큰 봉사를 하고 있는지를 로타리 회원뿐만 아니라 로타렉터들 그리고 일반인들도 다 알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큰 봉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소아마비박멸은 지지부진하고 코로나는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더 큰 프로젝트, 더 많은 프로젝트를 우리는 해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130만 명 회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도전 과제들이 있지만 이것을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약속하자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체인 여러분들이 준비됐냐고 물어보십니다. 이 큰 도전에 맞서고 봉사하고 스스로의 삶을 바꿀 준비가 되었냐고 물어보십니다. 준비되셨나요? 목소리가 조금 더 컸으면 좋겠어요. 준비되셨나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준비되었으니까 함께 가자. 그래서 봉사의 삶의 변화를 이루어내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건 이 우스갯소리가 반인 얘기지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하늘나라로 갔답니다. 그래서 베드로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염라대왕도 좋고 종교와 관계없이 심사하시는 분이 이 사람의 삶의 궤적을 보니까 너는 좋은 일도 좀 많이 했지만 나쁜 일도 좀 한 것 같고 너를 내가 천당으로 보낼지 지옥으로 보내야 될지 감이 잘 안 잡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 사람이 물어봅니다. 천당하고 지옥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보여줄까? 그래서 먼저 지옥을 데리고 갔답니다. 지옥을 데리고 가니까 큰 테이블이 있고 테이블 앞에 아주 따뜻하고 맛있는
수프가 다 집 앞에 놓여 있는데 이 지옥의 이 사람들이 다 빼짝 마르고 침을 질질 흘리고 뭐 아주 뭐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맛있는 음식이 앞에 있는데 그러고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는가 봤더니 스푼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걸 떠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눈앞에 보고. 지옥이 그렇더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음식을 놓고도 못 먹는 것이 지옥이다 이거죠. 천당은 어떻게 생겼나요? 그러니까 천당도 보여줄게 해서 가셨답니다. 갔더니 그 똑같은 테이블에 똑같이 따뜻한 수프가 있는데 천당에 사는 사람들은 그 긴 스푼 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을 떠먹여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천당과 지옥의 차이가 종이 한 장 차이다 이런 얘기를 그 봉사란 무엇이고 하는 것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천당과 지옥의 차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은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고 코로나 때문에 더욱 심해졌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쪽 세상에 잘 사는 사람이 이쪽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타리가 그동안 수백 개의 병원을 짓고 수천 개의 학교를 만들고 수천만 명에게 의료 시스템과 깨끗한 물을 제공해 주었는데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들로서의 활동을 해왔다. 그런데 내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자아이들을 보호해 줘야 된다는 것인데 전 세계 인구의 반이 여자이고 그 여자들이 그 교육과 건강과 경제력 이런 것에서 더 큰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면 큰일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해 줘야 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서 뭐 12~13살짜리가 결혼해야 되는 아프리카나 인도 이런 나라들의 현실도 있고 어린아이들이 임신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인신매매에 뭐 성폭행에 아주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나는 좀 타파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안전해지고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이 아이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주면 내일의 어머니, 내일의 기업과 그 내일의 리더를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 대한 투자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내일의 번영을 약속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카밀 상비 인도 출신의 그 로타리 이사신데 이분이 이것에 대한 사례를 발표하십니다. 이 시마라는 10살짜리 아이인데 얘는 태어나면서부터 학교를 가본 적이 없어요. 학교 가는 게 소원이에요. 교복 입고 책가방 들고 학교 가는 애들을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근데 부모가 집안 현실이 네가 집안일도 하고 밭일도 해야 우리가 먹고 사는데 어딜 가려고 그래. 못 가게 합니다. 이런 아이들을 보면 이제 부러운 겁니다. 그래서 그 RILM이라는 단체에서 로타리 인디아 리터러시 미션이라는 단체에서 이 부모를 설득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요? 얘를 교육시켜서 공부시키면 얘가 당신을 먹여 살릴 거요. 이렇게 해서 설득을 하니까 이 아샤 키란이라는 말이 희망의 빛이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 부모가 이제 설득에 이제 호응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학교에 보내요. 근데 12살짜리 국민학교 6학년에 들어가야 될 애가 새로 학교에 처음 들어가니까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9개월간 따로 교육을 시켜서 다시 학교를 보냈더니 이제 따라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시마의 꿈이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표정을 한번 보시면 이 아이가 집안일 할 때 표정입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소원을 이룬 것이죠. 이런 것이 지금 우리나라도 학교 밖 아이들 문제가 생각 밖으로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게 학교에서 퇴학을 했거나 가출을 했거나 해서 나온 애들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특히 여자애들은 한 달에 용돈 5만 원, 10만 원이 없어가지고 그 성매매를 인터넷으로 성매매하는 애들도 있고 생리대값 몇만 원이 없어가지고 뭐 이런 나쁜 일에 빠지는 애들도 있고 그런 사례가 우리나라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결국은 소매치기 되고 뭐 성노예되고 이렇게 되면 이 아이의 인생도 힘들지만 사회 전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을 공부시키는 것이 지금 5만 명 이상 아이들을 교육을 시켰고 지금 시마같이 교육받는 애가 5만 명 정도
대기하고 있는 이런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쉐이커 메터 회장이 6년 전부터 시작을 하셔가지고 티치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단순히 애들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글 모르는 저 문맹 어른도 좀 가르치고 선생님들한테도 수준 높은 온라인 교육을 가르치고 아이들 뭐 책가방 옷도 좀 해주고 학교 화장실 물도 좀 손봐주고 하는 이런 그리고 선생님이 못 가르치는 건 인터넷으로도 가르치고 하는 이런 아주 광범위한 프로젝트를 지금 인도에서 실천해서 대단한 성공을 거두고 있고, 이 모디 총리가 쉐이커 회장님한테 고맙다는 편지도 보냈고, 제가 요게 제일 참 그 인상 깊었습니다. 이 파키스탄이 이 사업을 벤치마킹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왜 이 파키스탄이 벤치마킹했다는 것이 인상 깊었냐면, 제가 그 작년 2월에 마지막 해외 여행이 인도 로타리 창립 100주년 기념 행사에 초청받은 겁니다. 근데 그게 제가 잘나서 초청받은 게 아니고요.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쉐이커 메터 회장님하고 윤상구 재단 이사님이 가까우신데, 제가 RRFC로 윤상구 재단 이사님을 모시니까 자주 만날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게 쉐이커가 그 인도 로타리 창립 100주년 행사에 종교 행사를 크게 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인도가 종교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 한국이 불교를 믿는 신도가 많으니까 로타리 총재 중에 불교를 믿으면서 영어 조금 할 줄 아는 친구가 하나 있으면 데려오라고 그랬대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누가 있죠? 그러시는데 접니다. 그랬더니 아 그래요? 같이 갑시다. 이래가지고 이동건 회장님, 김균 이사님, 윤상구 재단 이사님을 모시고 제가 쫄딱으로 가방 못지에서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그때 파키스탄에서 오신 재단 이사가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그 전에부터 저는 몇 번 봤던 분이라 그 끝나는 날 언제 가세요? 그러니까 내일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가까우니까 바로 가시겠네요. 인도하고 파키스탄 붙어 있잖아요. 아니야, 나 두바이까지 갔다가 두바이에서 다시 비행기 타고 파키스탄 가야 돼. 왜요? 하고 물어보다가 갑자기 그렇구나. 인도하고 파키스탄은 남북한 이상입니다. 직항이 없어요. 그래서 인도에서 파키스탄을 오고 가려면 두바이나 저 태국이나 다른 나라 어딘가를 중국이나 베이징이나 다른 나라 어디를 들렀다 가야지 직접 가는 직항이 없는 그런 관계인 아주 왼수지간인데, 이거를 벤치마킹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건 재밌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마하트마 간디의 말을 인용하면서 전쟁을 하려면 문해력과 전쟁을 해라. 문해력이야말로 빈곤 탈출의 사다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한글이 너무 쉽고 교육 시스템이 좋기 때문에 글 모르는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1학년 때 한글을 못 배우면요, 2학년 때 이 아이는 나 한글 몰라요 소리 절대로 안 하거든요. 뒷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6학년까지 한글 못 배우면 그다음 못 배웁니다. 창피해서도 말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얘 한글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 몇 퍼센트고 1%든 0.5%든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인도의 경우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니까 오히려 더 드러나는데, 우리나라는 밑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파악하기가 참 힘듭니다. 다시 한번 이제 회원 증강 얘기를 하십니다. 회원 증강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20만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총재도 열심히 하고 이사도 하고 로타리 회장도 열심히 할 테니까 우리 모두 다 같이 열심히 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30만 회원을 만들자. 그래서 회원 한 명의 회원을 꼭 영입하도록 하고, 그런 다음에 그 젊은 회원 그리고 여성 회원들을 영입하는 것에 좀 열심히 하고, 그리고 로타렉터를 로타리안으로 만드는 것에도 신경을 좀 쓰고, 그 다음에 새로운 회원이 입회를 하면 로타리 회장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와 환영 편지를 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추천하신 분한테도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추천하신 분에게는 추천을 많이 하실수록 이 온라인으로 갤러리를 만들어서 이 갤러리에 들어가면 누가 그 회원 몇 명을 추천한 훌륭한 로타리안입니다 하는 것을 그 검색할 수 있게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7년간 못한 120만 뛰어넘기를 17개월 만에 해보자. 그리고 신규 회원 영입도 중요하지만 탈회원도 막아야 되겠고, 이 탈회원 막아야 되겠다는 말씀은 우리 김종을 총재님이 4년간 ARC 하시면서 그 정말 해마다 10번씩은 이상씩은 강조하신 아주 제 귀에 못이 박혀 있을 정도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회원을 유지해 가지고 회원을 영입하고 유지해서 회원 수를 늘리자, 그렇게 로타리를 성장시키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 그 대면 모임이 어려운 것은 전 세계가 같은 현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 줌으로 하는 회의도 좋고, 그리고 그 클럽을 지구당 2개는 만들어야 되겠다. 많이 만드는 지구는 10개, 15개도 만드는데 2개 못 만들겠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우리 한국 로타리에는 이게 해당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2개가 뭡니까? 지금 목표가 다 적어도 5개, 7개, 10개 이렇습니다. 그래서 클럽 운영을 아주 플렉서블하게 유연하게 해야 되겠고 2개 이상은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버추얼로 뭐 줌으로 하는 회의도 좋고 뭐 카카오톡으로 하는 회의도 좋고 위성 클럽도 만들어도 좋고 대면과 비대면 뭘 다 합쳐서 하이브리드로 해도 좋고 어떤 형태로든 다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패스포트 클럽이라는 게 재미있는데요. 이게 제가 이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니샬 판데이라는 인도의 안과 의사인데 이 친구가 이 클럽을 만든 지가 3년 됐습니다. 근데 이 클럽이 참 재밌는 게 회원 수는 25명 정도인데 국적이 7개예요. 인도 사람이 물론 있지만 뭐 싱가포르, 영국, 뭐 호주, 뭐 캐나다 뭐 해가지고 여러 나라의 친구 회원, 한 클럽 회원인데 그래서 온라인으로만 통합니다. 그래서 야 우리 이번에 몽골에 있는 심장병 걸린 애 셋을 뭐 인도로 데려와서 심장 수술을 해줘야 되는데 글로벌 그랜트 사업에 뭐 비용이 얼마나 들고 하면 돈 내라고 하면 쫙 내고 기부하라면 하고 그리고 걔들 데리고 그 우리나라에도 왔었습니다. 뭐 인도에서 수술하기 어려운 아주 고난도 심장병 애들은 우리 3600 지구하고 조인을 해서 서울대학병원에서 2명 그 수술해 준 적이 있거든요. 이런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꼭 만나서 밥 먹고 뭐 얼굴 마주 봐야만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아주 모범적인 사례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그 친구가 보내온 자료가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말씀 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언더레프리젠티드 커뮤니티라는 말이 조금 이게 좀 설명이 좀 어려운데 로타리 목소리가 커도 될 지역인데 로타리 목소리를 크게 못 내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이란 뜻입니다. 이게 딱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어쨌든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인구는 많은데 로타리 회원이 적은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략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하자면 서울이 이제 그런 지역이긴 한데 지금 울산도 마찬가지지만 대도시일수록 로타리 활동이 좀 인구가 많다고 꼭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SNS를 활용해서 모든 로타리안들이 로타리의 홍보 대사가 될 수 있도록 하자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130만 회원을 만들자.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할 것이다.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거는 제가 신기해서 올려놓은 건데 아마 그 국제협의회에서 영어로 그 회원 증강 사례를 얘기한 것이 아마 처음일 겁니다. 이분이 서울 3650 지구의 전 총재 장세호 총재인데 미국에 살다 온 사람이라 영어를 잘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회장 총재하면서 어떻게 회원 증강을 이루었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존 휴코 사무총장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935년에 거의 100년 전, 85년 전에 포레레스 회장이 세상은 변하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100년 전 하신 말씀이 바로 지금이 그때이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쉐이커 회장님이 글로벌 그랜트 사업을 코로나 위기 때문에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글로벌 그랜트 사업에 코로나를 3천만 불을 코로나 팬데믹에 사용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칼리안 베너지 전 회장님이십니다. 인도 출신이신데 이분이 한국 로타리를 방문하셨을 때 한국 로타리 연수회를 대전에서 했습니다. 제가 4일간 에이드로 모셨는데 진짜 신사 중에 신사고 점잖으신 분이고 정말 존경스러운 마음이 절로 일어나는 그런 어른이셨거든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참 고마웠던 것이 이분이 마지막 강평을 하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셨지만 그 중에 하나를 우리 에이드가 너무 잘해줘가지고 내가 정말 편했다. 내가 세상 어디를 가도 이런 애만 있으면은 정말 편하게 일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좀 장래가 좀 술렁술렁했습니다. 에이드가 누구야? 뭐 이러고 찾으시더라고요. 근데 일어나서 접니다 하고 싶었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는 이런 인연이 있는 어른이신데 10년 만에 이제 인도에서 뵀더니 사모님이 건강이 안 좋으셔서 휠체어를 타셨는데 회장님은 아직도 뭐 건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이 어른이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고 세상을 안전하게 만들어야 하는 우리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런데 처음으로 돌아가서 보면 포레리스 회장과 친구들이 120만 회원의 전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봉사단체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모인 것은 아니지 않느냐. 간단하게 착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모여서 친교를 나누고 힘이 있으면 좋은 일을 하자고 해서 만든 것이 이렇게 큰 것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작은 봉사도 귀중한 봉사고 이것이 모이면 세계적인 프로젝트가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로타리 핵심 가치 중에 당신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리더십입니다. 봉사, 친교, 다양성 뭐 다 중요하지만 나는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리더십이라는 것은 모든 로타리안이 다 좋은 리더이고 세상을 변화시키지만 리더와 그 구성원 간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믿는 것이다. 신뢰가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리더를 신뢰해야 되고 그리고 리더는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원해 주는 사람이다. 그러니 임기 1년 동안 클럽 회장 혼자 나 혼자 다 하겠다. 나 혼자 모든 일을 다 엄청나게 하겠다.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두 힘을 합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리더십이다. 그래서 멀리 보고 내 임기가 끝난 다음에도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까지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임기는 1년밖에 없으니까 클럽과 지역사회의 비전을 제시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책임감, 지속성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1년 동안에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발레리 웨이퍼라는 재단 이사입니다. 로타리 이사인데 이거 아까 얘기 DEI 다양성, 공정성, 포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포용의 가치를 얘기합니다. 내가 편해야 너도 편할 걸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우리 표현으로 하면 역지사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의 이사인데요. 이름이 너무 아이카테린이라는 아주 어려운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은 다양성에 대해서 당신의 로타리 경험을 얘기하면서 다름을 인정해라. 그러면 세상이 편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셀리스트 헤들리라는 기자인데 이 소통에 대한 책을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소통의 첫걸음은 말을 잘하기가 아니고 잘 듣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균 이사님과 우리 김원표 차기 이사님을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존점 차기 회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 7년 동안의 글로벌 그랜트 보조금 사업이 지금 예산이 2배로 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그랜트 사업을 엄청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특히 우리 한국에서는 정말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그랜트 사업에 재미를 붙이는 바람에 재단 기부도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이번 회기에 2천만 불을 훌쩍 뛰어넘는 기부를 달성할 거라고 아무도 생각 안 했는데 우리 현 총재님들 좀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정종희 총재님 어디 가셨나? 박수 좀 쳐주래도 안 계셔도 박수 한번 좀 쳐주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 예산을 아껴서 글로벌 그랜트 사업에 440만 불을 초과로 지출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너무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월드 펀드 상응액이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5월 이후에는 거의 글로벌 그랜트 사업이 그 승인이 나지를 못했거든요. 상응해 줄 돈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차기에는 다 아시겠지만 100%씩 상응해 주던 월드 펀드를 80%로 조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로타리 재단의 세 가지 우선순위를 결정했다고 하셨습니다. 첫째, 소아마비 박멸. 소아마비 박멸에 대해서는 저도 소아마비 박멸 코디네이터를 3년간 했지만 우리나라에 없는 병이기 때문에 회원들한테 그렇게 많이 와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맨날 소아마비 박멸을 하자니까 얘기 듣고 하자고 얘기는 하시는데 진짜 가슴으로 와닿는 그런 느낌은 사실 저부터도 잘 안 들거든요. 제가 직업이 소아과 의사인데 그리고 조금 있으면 공개하겠지만 나이가 이제 환갑을 훌쩍 넘었는데 소아과 환자를 평생 봤는데 소아마비 환자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소아마비를 박멸하겠다는 기치를 로타리가 세우면서 로타리가 여타의 다른 봉사단체와 완전히 차별화되는 세계 최고의 봉사단체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걸 조금 설명드리면 GPEI라는 그 말하자면 소아마비 박멸을 위한 총사령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로타리가 주창을 해서 예를 들면 유니세프 당신도 이리 오시오. 당신은 애들을 위한 기관이니까 소아마비가 애들이 걸리는 거잖아. 우리 같이 일합시다. 미국의 질병통제센터 CDC는 검사는 당신들이 세계에서 제일 정확하잖아. 같이 일합시다. 이렇게 해서 끌어들인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WHO였어요. WHO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조금 좀 위상이 상하긴 했지만 WHO가 엄청난 단체입니다. 엄청난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건강과 질병에 관한 한 그 전 세계의 세계 정부라고 해도 좋은 예를 들면 건강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WHO가 얘기하면 전 세계가 건강이란 이런 거래 하고 따라가는 그런 엄청난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WHO 따라 당신들이 전염병을 관리하니까 같이 일을 합시다 하고 얘기하니까 WHO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웃기고 있네. 니네는 그냥 봉사단체야. 가서 저 쌀이나 좀 퍼주고 그냥 기념 촬영이나 하고 잘했다고 하고 그냥 좋은 일이나 하고 다녀. 무슨 소아마비를 니들이 박멸한다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그 자기 위치를 찾아가. 그래서 거절당합니다. 그런데 로타리가 소아마비 박멸을 위해서 1억 불 기금을 목표로 그 모금을 하는데 1억 불을 달성했어요. 그것도 35년 전에. WHO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일개 봉사단체가 전체 봉사활동을 위해서 1억 불을 모아도 엄청난 일인데 소아마비라는 병 하나를 없애자고 1억 불을 모았다고? 아 당신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네. 같이 합시다. 이래서 WHO가 로타리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격이 갑자기 높아지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가 소아마비 박멸을 주창하면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 두 번째 인다우먼트 기금 확대. 인다우먼트 기금 뭐 이제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우리가 내는 연차 기금은 그 3년 후에 월드 펀드로 반 가고 지구로 반 도우면서 다 씁니다. 그런데 인다우먼트 기금은 이자만 사용을 하는데 이자가 뭐 아주 리먼 브라더스 사태 같은 때에는 좀 손해 본 때도 없진 않지만 이게 이익을 많이 벌 때는 25%까지 보기도 하고 보통 한 7% 정도 이익이 납니다. 그러면 25년까지 20억 2,500만 불을 만들자는 2025 바이 2025 프로젝트가 성공을 하면 20억 2,500만 불에 대한 이자 5%만 쳐도 1억 불이거든요. 1억 불이 해마다 로타리에 들어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
이 조금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연차 기금 전 세계 로타리 회원들이 내는 연차 기금이 제일 많을 때 1억 4천만 불이었어요. 근데 인다우먼트 그 회원들이 모금도 안 하는데 1억 분이 따박따박 들어온다. 이거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인다우먼트 기금을 확대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9,500만 불의 인다우먼트 그 모금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연차 기금 목표는 1억 2,500만 불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지난 회계는 1억 4천만 불이었거든요.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인다우먼트 기금을 늘렸기 때문에. 그리고 소아마비를 위해서는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5천만 불 기부하면 빌 게이츠 재단이 1억 불 기부해서 1억 5천만 불이 됩니다. 그리고서 재단 기부 목표가 4억 1천만 불입니다. 이걸 좀 다시 정리를 하면 소아마비로 1억 5천만 불, 연차 기금으로 1억 2,500만 불, 그리고 인다우먼트 기금으로 9,500만 불, 그리고 다른 현금 기부나 이런 걸로 4천만 불에서 4억 1천만 불이 목표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돈 모으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돈으로 무엇을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좋은 일 하고 뭐 돈 쓰고 뭐 하는 것 좋지만 그냥 돈 쓰고 말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혹시 더 잘할 수는 없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확인하고 다음에 더 좋은 일을 하자고 그 하기 위한 플랜을 세우는데 그 자료를 수집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프로그램 오브 스케일이라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건 200만 불 이상의 기금을 한꺼번에 한 사업에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래서 아주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큰 영향력을 만드는 그런 사업을 해보자고 했는데 이번에 그 잠비아의 말라리아 퇴치 운동으로 3년의 기한으로 200만 불을 투입하는 프로젝트가 처음 만들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로타리 재단이 로타리 전체에 봉사할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에 로타리 재단은 로타리의 심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라빈드란 회장님이 이제 현 재단 이사장이시죠. 그래서 이 어려운 위기에도 우리는 굴하지 않았고 여러분이 이 변화를 이끌어낸 그 주인공이고 수호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크리스토퍼 엘리아스라는 그 빌 게이츠 재단의 재정 책임자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폴리오 플러스의 의미를 강조합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폴리오는 알겠는데 플러스는 뭐냐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폴리오를 박멸하기 위해서 전염병을 이제 예방하고 박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소아마비 아닌 다른 전염병, 홍역이라든지 뭐 풍진이라든지 뭐 이런 다른 전염병도 예방하고 막을 수 있는 그런 힘을 갖추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아마비를 위해서 시작했지만 플러스로 그런 병도 막을 수 있는 그런 힘을 갖추게 되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전염병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놓은 상태에서 코로나가 터졌기 때문에 이 갖춰진 시스템에서 터진 것을 새로 시스템을 만들려면 우왕좌왕했을 텐데 만들어진 시스템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어서 훨씬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이 이 크리스토퍼 엘리아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타리가 선구자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아직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긴 한데 예를 들면 아프가니스탄은 아직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이게 미군 철수하고 평화가 오면 뭐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 요거는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페이션스라는 우간다의 로타렉트 회원입니다. 얘가 투드롭스 오브 페이션스라는 동영상을 찍었는데 우간다 산골짜기까지 뭐 산을 넘고 물을 건너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서 뭐 아주 걸어도 더 이상 한 발자국도 걸을 수 없을 만큼 지쳐 있을 때 마을이 나타나고 거기 애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2방울의 백신을 주고 왔다. 이런 그 동영상의 주인공인데 이 친구가 사회를 보면서 이 닥터 툰지 푼셔라는 사람을 이 나이지리아의 소아마비 박멸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소개해 주는데 GPEI 로타리가 만든 GPEI 소아마비 박멸의 총사령부 덕분에
그 참 덕을 많이 봤다. 그렇지만 어려운 일이 많으니까 로타리가 이런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아까 얘기한 파키스탄의 재단 이사입니다. 아지즈 메몬이라는 그 파키스탄의 소아마비 박멸 책임자입니다. 그러니까 소아마비가 잘 아시다시피 파키스탄하고 아프가니스탄밖에 없기 때문에 파키스탄의 소아마비 박멸 책임자라서 그 소아마비 박멸에 대해서는 로타리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윤상구 재단 이사님과 함께 사진 찍은 겁니다.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아직도 어려운 점이 많은데 우선 오직까지 가기도 힘들지만 부모들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마치게 한답니다. 그래서 이 소아마비 퇴치만을 추구하면 저항에 직면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파키스탄은 1년에 6번 소아마비 백신을 전국적으로 접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캠페인을 하고 접종을 하는데 이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약도 없는데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니네가 그런 거 줄 생각은 안 하고 맨날 와서 백신만 맞으라고 하냐? 그러고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그랜트 사업을 할 때 그런 어려움도 해결해 주면서 백신을 맞추라고 하면 로타리가 왔대. 그럼 이번에는 쌀 가져왔나? 그러고서는 오지 말래도 모여들어서 소아마비 박멸이 성공적으로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윤상구 재단 이사님이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일을 시작하니까 어려운 것은 잘 알고 있지만 또 위기는 기회이듯이 새로운 혁신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참여를 독려하고 의문을 갖고 아이디어를 나누면서 그 아이디어를 서로 실천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하고 민첩하고 유연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셰이커 회장님이 변화의 주체는 여러분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하신 얘기를 제가 동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음악 좀 크게.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최익호 회장님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와줄 줄 알았어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라주같이 죽은 사람이 아니고 살 사람들이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니 우리가 할 일이 많다 이런 말씀으로 이 예를 들으셨습니다. 이건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제가 어느 날 몇 년 전에 책방을 갔는데 이런 제목의 책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제목이 이상하네. 그래서 사서 봤는데 이 책 내용은 재미없습니다. 안 사셔도 됩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의 그 진보 민주당 사람들이 공화당 선거만 하면 공화당한테 지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공화당을 이길 수 있을까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재미 하나도 없는 책인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처음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면 미국에 있는 어떤 심리학과 교수가 이제 강의를 시작하는데 학생들한테 뜬금없이 지금부터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강의를 시작합니다. 자기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강의 시간 내내 저 교수님이 왜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했을까?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더라? 뿔이 두 개든가? 꼬리가 동그랗든가? 뭐 강의 시간 내내 코끼리만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하지 말라니까. 그러면서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코끼리라는 프레임에 갇혔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수가 의도적으로 심리학적인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자기 프레임에 갇혀 삽니다. 이게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분은 유튜브를 봐도 보수적인 유튜브만 보고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진보적인 유튜브만 보고 이게 SNS 세상이 되면서 더 갈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자기 생각만 해요. 그런데 지도자가 되려면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 프레임을 깨야 됩니다. 그래야 리더가 될 수 있고 클럽을 잘 이끌 수가 있고 그리고 훌륭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프레임을 깨라. 이게 그러면서 어떤 예를 또 들었냐면 옛날에 그 이명박 대통령과 안철수 씨가 처음 출마했을 때 TV 토론 나와가지고 그때 안철수가 이명박의 아바타네 뭐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무슨 토론하다가 화가 나니까 내가 이명박의 아바타입니까? 하고 얘기를 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다 그런가? 안철수가 이명박 아바타인가? 이렇게 돼가지고 아바타라는 프레임이 씌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에서 결과가 좋지 않았다 이런 예를 들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 누구나 다 저도 마찬가지고 자기 프레임에서 갇혀 삽니다. 근데 그 지도자가 되려면 그 프레임을 깨려고 노력해야 되겠다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저희 지구 패치 때 강연을 했는데 저희 지구 차기 총재님이 임원 연수회 때 패치 때 강연을 했으니까 임원 연수회 때는 로타리 모멘트를 한번 해주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로타리 모멘트를 한 10분간 하면서 정말 그 준비하는 과정부터 너무 좋았습니다. 로타리 30년을 이제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얘기를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아버님이 로타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대학교 때부터 밥상머리에서 로타리 교육을 받아서 너 로타리 왜 들어갔니 하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합니다. 그냥 들어갔습니다. 그냥 하는 건 줄 알고. 근데 제가 5살 때 금산에서 태어나서 5살 때 서울 유학을 떠났다가 36살에 다시 고향 금산으로 돌아왔거든요. 와서 보니까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로타리에서 친구를 새겼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돈 받아가면서 야단치는 직업이 2개가 있는데 학교 선생님하고 의사입니다. 이 두 직업의 공통점이 사회성이 약해요. 제가 사회성이 약했거든요. 로타리를 통해서 세상을 알았습니다. 거기다 로타리 활동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에 친구가 있어요. 뭐 스웨덴, 이태리, 뭐 스페인, 멕시코, 미국, 캐나다는 말할 것도 없고 정말 로타리 덕분에 제가 정말 인생이 다양해지고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나이가 며칠 있으면 아호가 하나 더 생깁니다. 지공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지하철 공짜라고. 이 나이 먹으면 젊은 사람들이 안 놀아줍니다. 근데 로타리 활동 열심히 하시면 젊은 회원들이 뭐 회장님, 총재님 하면서 열심히 같이 놀아주거든요. 그러니까 로타리 활동 열심히 하는 게 정말 훌륭한 노후 대책입니다. 나이 먹어서 젊은 사람들이 안 놀아주면 참 서글프고 서럽거든요. 그래서 로타리를 하면 이런 장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나는 왜 로타리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분이 제니퍼 존스 차차기 회장님이십니다. 저한테는 제가 차기 총재 트레이닝 리더를 2년 할 동안에 제 모더레이터 하셨어요. 제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함부르크 세계대회 때 만나가지고 이렇게 제가 제 테이블로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한번 사진 찍었거든요. 저보다 제 집사람하고 더 가깝습니다. 이게 가만히 보시면 누가 들이댔는지 보이시죠?
제 집사람하고는 아주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분이 차차기 회장이 되셔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내가 잘 아는 분이 되셨다고.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캐나다 남부에 사는 우리 호랑나비 같은 제왕나비라는 게 있답니다. 이게 이제 애벌레가 고치가 되고 이렇게 날개를 펴는데 날개를 이제 고치에서 나와서 날개를 펴고 날기 시작한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바로 지금이 날개를 펴고 날기 시작하는 순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꼬치를 열고 하늘을 나는 제왕나비가 되자고 하셨습니다. 우리 372 지구의 지도자 여러분들이 이성건 총재님과 함께 날개를 활짝 펴고 정말 빛나는 한 해가 되고 엄청난 업적을 만들어서 평생 두고두고 그때 내가 이런 일을 했다는 자부심을 갖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